자, 이번에는 또 우리 그 이준석 최고위원이 계시니까 요거 아주 첨예하면서도 저희도 상당히 궁금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도 궁금해요. 자, 다음 주제는 이겁니다. 바른미래당 사실상 분당. 자, 일단 뭐 분당이 워낙 뭐 집값이 또 세고. 예전에 저 손학규 대표의 전 지역구 아니에요, 분당? 그렇죠. 옛날 그렇지. 보궐 그렇죠. 나와가지고 분당을? 보궐. 네. 강재섭 대표를 유승민 이겼던. 의원이 다시 대표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뭐 당내 조직, 당내 이제 당내 비상행동. 비상행동이라는 그렇죠. 조직을 만들어서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뭐 이런 그렇죠. 타이틀로. 근데 이제 원내 의원 숫자를 보면 이쪽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그 손학규 대표가 지금 이야기하는 최고위에 있는 사람들 훨씬 많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준석 의원께서 그 최고위원께서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바른미래당이 현재 원내가 몇 명이고 이 중에서 여기에 몇 명, 여기에 몇 명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저희가 지금 바른미래당으로 등록돼 있는 인원은 28명입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 28명의 의원 중에서 실제로 뭐 민평당에 가서 활동하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따지다 보면은 23분, 4분 됩니다. 예. 그런데 그 안에서 지금 유승민, 안철수 연합이라고 하는 곳에 참여하고 있는 분의 수는 15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15명. 그러니까 15명 정도가 이제 소위 말하는 비당권파이고 예. 한 7명 정도, 많게는 7명 정도, 적게는 한 3명 정도가 지금 당권파로 활동하는 겁니다. 비당권파시다 보니까 너무 그 말이 안 세까지 되잖아. 줄이시는 건 23명이나 24명이라 네. 그러는데 15명 빼면은 그러니까 당연히 7 정도 돼요 지금 저쪽이. 예. 칠. 근데 왜냐면 거기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8, 9가 돼야 맞지. 근데 이게 왜냐면 당권파와 비당권파로 나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중간에 호남계로 말하는 이제 중진분들이 끼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박주선 전 대표라든지 예. 아니면 주승용 국회 부의장 아니면 김동철 의원님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은 안철수 유승민 연합에 꼭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은 또 손학규 대표랑 공동 행동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당권파라고 하는 어떤 행동에 무조건적으로 참여하는 의원은 최이배 의원, 임재훈 의원 정도, 요 정도에다가 뭐 손학규 대표 최측은 이찬열 의원 정도 그렇게 적게 보면 셋이고요. 그렇지만은 또 반대로 이제 범호남 정당을 만드는 일이나 이런 것을 동참하고 싶은 의도를 가진 분들은 넓게 봐서 뭐 김관영 의원이랑 아까 말했던 호남계 의원 이 정도까지 해서 한 7, 8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3지대가 또 살짝 있군요. 그 사이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제 유승민 대표와 안철수 대표의 연합군이라고 하는 안유연합은 15명 정도 의원을 이제 같이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쨌든 비상행동이라는 그렇죠. 이게 사실 지금 출범을 시킨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 당내에 분란이 있으면은 이런 일들은 좀 자주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바른정당이 그때 떨어져 나오기 전에 그 당시 새누리당에서 비상시국회의라는 걸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전체 의원 중에 한 60명 정도가 참여했었는데 지금 그 당시에 바른정당으로 떨어져 나온 건 33명이거든요. 32명, 33명이었는데 그 당시 비상시국회의는 60명 가까운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분 중에 뭐 나경원 대표 이런 분들은 나오려다가 안 나온 분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분은 늘 애매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어쨌든 당의 어쨌든 분화라든지 아니면 당의 뭐 재창당이라든지 어떤 이벤트가 있기 전에 그런 당내 모임이 결성되기 마련인데 이번에 이제 유승민 대표가 깃발을 들고 이제 그런 어떤 당내 모임을 만든 거죠. 근데 그 보통 대부분의 이제 우리 그 청취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법한 게 아니까 이런 거 만들지 말고 아니 그냥 분당을 하든지 탈당을 하면 안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목을 이렇게 유심히 봤는데 비상행동 이랬어요. 뭔가 행동을 할 것처럼 지은 것 같은데 더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안 하실 것 같다. 그래서 할 거면 이렇게 지을 필요도 없죠. 행동을 뭔가 우리가 할 거야 이렇게 내세우려니까 보통 이렇게 안 짓고 무슨 연대 이러든지 무슨 모임 뭐 비대위 뭐 이렇게 짓잖아요. 비상행동. 우린 뭔가 행동을 할 거야. 뭐 이런 결의를 표명한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말씀처럼 사실 이게 분당으로 갈 건가 제가 보기에는 당장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 정당이란 틀도 필요하고 저는 뭐 내부적인 어떤 경제적인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게 한두 달 된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아마 뭐 내용이 제법 깊었어요. 그렇죠. 오래 했기 때문에 이제야 이걸 만들 정도면 저는 뭐 선거 때까지도 이거를 쪼개기는 쉽지 않은 상황 아닌가라고 봐요. 유승민 대표 고민이 깊죠, 사실은. 왜냐하면 보시면 선거 제일 중요한 구도잖아요, 구도. 죽었다 깨도 구도 못 이겨요. 일단 기본이 구도잖아요. 내년에 지금 아마 두 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정치 평론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인 건데 내년 선거가 역대 어떤 선거보다도 예측이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구도가 안 잡혀요. 일단 선거법이 어떻게 될지조차도 안 잡혀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처럼 절대 선거법 개정 안 되라고 했던 사람도 지금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넘어왔잖아요, 사실은. 패스트 트랙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이유도 아니고 최근 제가 사정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될 수도 있겠다. 그럼 선거제가 개편되면 아주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럼 유승민 대표 행동 어떻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준연동형 비례대표가 되면 유승민 대표는 뭐 이준석 최고위원을 비롯한 본인의 정말 직계부대, 직할부대 20명 딱 뭉쳐 있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자유한국당이랑 1대1 합당이나 선거연대하는 것보다. 예. 그런데 선거제 개편이 안 돼서 1대1 구도가 되면 그럼 각계 나가면 다 죽는 거거든요. 그때는 그냥. 이제 또 단일화 논의가 또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일화 논의 나오겠죠. 그게 있기 때문에 구도가 안 잡히기 때문에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그런데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야 그러면 뭐 선거 막판 때까지 그냥 눈치 보고 있다 마지막에 움직여. 근데 그것도 어려운 게 선거 보조금 11월 달에 나오죠. 11월, 2월. 11월, 2월에 나와요. 당을 만들면 지금 만들었느라 사실은. 예. 그래서 국민의당은 네. 지난번에 2010년 선거 앞두고 2월달에 창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들면 선거 보조금의 혜택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사실 돈도 그렇죠. 무시 못하죠. 네. 돈 제일 중요해요. 정당할 때는. 무시 못하죠. 그러니까 움직이려면 11월을 빨리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선거법은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러니 이걸 무슨 도박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 유승민 대표는 정말 지금 힘든 거죠. 더군다나 독일에는 안철수 전 대표 무슨 생각하는 거지? 안철수 전 대표하고 따로 가야 되냐 같이 가야 되냐도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 고민의 한 지점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이래서 유승민 대표의 선택이 예전에 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안철수 당시에 이제 의원이 튀어나올 때와는 차원이 다른 고민이에요. 그렇죠. 그때는 심플했어요. 야 지금 나가. 어차피 친문은 날 밀어낼 거야. 호남 중진 데리고 나도 호남 다 먹어. 그러면 돼. 이 생각이 심플하잖아요. 심플하잖아요.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너무나 고차방 정식이다. 그러면은 지금 이준석 의원 그 솔직히 비상행동은 어떻게 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어떤 점이 지금 제일 좀 고민인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아까 말했던 기술적인 그 선거에 대한 대응 방법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점이 좀 뒤에요. 예. 그렇다면 그런데 지금 가장 이제 유승민 안철수계가 취약한 점 뭐냐면은 유승민의 개혁 보수, 안철수의 새정치 둘 다 구호가 이제 약간은 빗바람 구호가 돼버렸어요. 상당히 좀 이제는 그러니까 다음 선거에 오래된 느낌이 나네요. 그 벌써. 안철수 유승민이 같이 할지 아니면 따로 할지 아니면 안철수 유승민이 독자로 할지 아니 안철수 유승민이 합쳐서 어디랑 연대할지 이런 전략 이전에 그걸 하려면 본인들이 뭘 하겠다를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네, 청사진. 아니면 당내 손학규 대표랑 투쟁의 손학규 대표를 몰아내든지 하든 간에 국민들한테는 우리 하고 싶은 게 이거다라는 거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 아까 현근택 변호사가 지적한 것처럼 이런 조직을 만들었을 때 주력하는 지점들이 과연 그럼 뭐 탈당 및 창당 및 이런 어떤 그 기술적인 요식 행위들을 해야 될 것이냐 보다는 본인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에 좀 차관을 많이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유승민, 안철수 이 두 거물 정치인이 같이 갈 수는 있다고 보세요. 계속 좀 뭔가 잘 통합니까? 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그 DJ와 YS가 결국에는 DJ가 미국에 있고 하면서 민추협을 결정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다음 실제 이제 주변에서 민추협을 하라는 얘기가 많았지만은 실제 DJ는 민추협을 그렇게 찬성하지 않았다고 이제 이야기하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 뒤를 거치면서 어쨌든 민추협이 결성되고 그 구도하에서 둘 다 순차적으로 대통령을 합니다. 결국엔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런 선례를 봤을 때 결국에는 둘이 전략적으로 연대하는 것의 가치라는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제가 말 들으면서 느끼는 게 뭐 모르겠어요. 제가 두 분이 뭐 DJ YS만큼 정치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퀘스천으로 하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상당히 깊숙이 훅 들어오시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나가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안철수 대표가 돌아오면 유승민하고 손잡아서 손학규를 몰아내는데 오히려 집중하지 않을까. 지금 뉘앙스로 얘기하는 걸 봐서는. 왜냐하면 지금 얘기처럼 선거법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사실 나가서 어떻게 뭐 된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근데 둘이 힘을 합칠 때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공공의 적이 있을 때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둘이 나가서 뭐가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지금 어쨌든 손학규 대표를 몰아내는 데서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뭔가 우리가 헤게모니 싸움을 해보자는 게 있어서 지금 이준석 최고위원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제가 보기에 안 나가고 안에서 권력투쟁을 할 가능성이 더 많아 보여요. 그런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 지점에 있어가지고는 지금까지 한 5개월 정도 당내 이제 뭐 갈등 상황이 있었는데 그랬죠. 항상 어느 시점에서도 첫 번째 1옵션이 손학규 대표 퇴진이라는 것은 변한 적이 없어요. 뭐 그 얘기를 늘 하셨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탈당이나 아니면 분당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1옵션이 안 됐을 때 이 일을 하는 타임라인을 정하자는 것이지
어느 시점에서나 1이 항상 최우선 과제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이걸 만드는 게 그럼 왜 만들어? 그럼 그 전에도 계속 있었는데. 근데 뒤집어 말하면은 이제 네. 1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선거 시점을 앞두고 뒤에서 역산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안철수 대표도 얘기했듯이 4월 선거니까 2월 달까지는 창당을 해야 되니까 12월에 탈당을 하고 그 당시에 새정치연합을 예. 그래서 한두 달 준비해가지고 국민의당을 차려서 바로 그렇죠. 정당 보조금 받고 뭐 이 타임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년도 4월 선거니까 역산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 퇴진이나 이런 당내 개혁 그 위한 노력들을 하다가 최대한 해보고 도저히 이 리미트까지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그거 외에도 만약에 이 상태가 장기화되면은 각자 정치적 활로를 뭘 해야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그럼 그걸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는 따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 실질적인 그 요구이고 실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우선순위 1, 2는 바뀌지 않다. 바뀐 적이 없다. 앞으로도 안 바뀔 것이다. 그건 아는데 그럼 나간다는 거예요? 만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또 손학규 대표는 본인이 내려오시면은 또 유승민 대표가 한국당과 뭐 합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의심이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요. 그 어르신이 한번 마음을 잡수시면요. 그거 믿으시더라고 계속 보니까. 그게 그 뭐 어디서 잘못된 정보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은 그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해봐도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손학규 대표 말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한다는 거는 결국 뭐 이제 자유한국당과 뭐 그렇죠. 뜻을 같이 한다는 거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마 연동형 비례대표가 안 되면 지금 선거 구도대로 하면 각계급파에서 각자 나가선 자한당이나 유승민 대표나 거의 사실은 쉽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인 그런 문제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셀 거고. 근데 지금 제가 만약에 유승민 대표라도 지금 자한당 들어가는 거는 주저할 거예요. 들어가서. 그러니까요. 아까 바른미래당 유승민 계에 있는 예전 바른정당 출신 의원이 저한테 며칠 전 언제 한 달 전인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들어가면 우리 그냥 놔두겠어? 아직도 자한당 황교안 대표 주변은 다 친박 세력들인데 우리 가만 놔두겠냐? 탄핵 역적들 들어왔네? 그럴 건데 안에서 흔들리느니 차라리 밖에 있는 게 낫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일리 있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지금 자한당이 예를 들어 뭔가의 변화의 몸부림이 있고 그러면 이제 그게 그렇죠. 될 수도 있는데 동력이 좀 될 수 있는데 지금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탄핵 직후나 지금이나 자유한국당 달라진 게 뭐 있어요? 대표 이름 바뀐 거 말고는. 제가 볼 때는 동일하거든요. 대표 이름이랑 원내대표 이름 바뀐 거 말고는 기본적인 세력구도도 똑같고. 그죠? 당의 노선도 똑같고. 홍보 전략도 똑같고 전략이 없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고. 저는 이런 생각도 이번에 했는데 제가 한 가지 그냥 그 말씀드리면은 그 자유한국당에서 이번에 황교안 대표 머리 깎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황교안 대표도 황교안 대표보다 일찍 머리 깎은 분들이 있다고. 그분 특히 그분들이 바른정당 출신입니다. 머리 깎고 단식하고 이런 분들이.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이학재 의원이 단식을 하다가 오늘 단식을 종료했어요. 근데 제가 이학재 의원님이랑 친하기 때문에 가서 단식 도중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10월 3일 날 이제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의원님께서 10월 3일까지만 어떻게든 버티실 수 있으면은 최적의 모양새로 이 단식을 마칠 수 있다. 나는 여기서 단식을 중단하지만은 이제 여러분께서 뭐 문재인 정부 싸우다가 이렇게 그냥 모양 만들면 무르듯이 가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이학재 의원님이랑 최근 며칠 전에 나눴는데 오늘 그냥 나경원 원내대표랑 황교안 대표 와서 실어 갔어요. 공차에.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했으면 이학재 의원 그 장을 열어줬으면 이학재 의원은 그 안에서 어느 정도 빛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였어요. 그렇네요. 그런데 그 공간마저도 안 주네요. 그분들한테 허용되지 않는구나.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그 머리 깎고 단식하는 그 팀들 안에서 이거 돌려 얘기하면 10월 3일까지 계속 단속하시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잖아요. 아니요. 나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출구 전략을 얘기하신 거죠. 아니 왜냐면 저도 제가 옛날에 이정현 대표 단식 타스테하라고 단식했을 때 14일 이제 가봤거든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학재 의원이 계속 가실 거라 판단하고 그때는 중단하시라 이런 취지로 이야기한 거였어요. 근데 오늘 실려가시더라고 보니까 그 나경원 대표랑. 근데 일단은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학재 의원이 그 우리가 오늘 월요일 녹화니까 국감이전인 내일까지 그러니까 화요일까지는 단식을 하는 걸로 하셨다. 이런 얘기가 또 전해져 왔습니다 지금. 아니 근데 사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학재 의원도 정치인이시고 정치 경험이 굉장히 오래되셨기 때문에 본인도 사실 그것을 어떻게 메시지화 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으셨어요. 그래요. 좋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 일단은 유승민 대표의 고민은 당분간은 계속 좀 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내홍은 당분간은 조금 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우리가 이제 200만 대 5만으로 시작을 해서 또 오늘도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 좀 나눠봤는데요. 자, 오늘 마무리하면서
그거 한번 예상해 보죠. 10월 3일 개천절. 네. 얼마나 모일 것 같습니까? 왜냐면 이미 한국당에서는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미 공문 지금 다 내려 보냈더라고요. 그 뭐 이미 지금 SNS에 상당히 많이 돌았죠. 자유한국당 발표 150만. 150만. 토요일은 저 촛불 집회 쪽은 촛불 집회는 서초동은 또 한 200만. 누가 세보나? 그냥 막 하는 거지.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누가 세봤나? 근데 또 이준석 그 최고위원 말씀대로 네. 광화문에서 하면 네. 너무 숫자가 딱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서초동은 그러니까 마찬가지지 뭐. 아니, 근데 서초동은 지금까지 보이는 비교 대상이 그렇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데 광화문은 네. 지난 그 탄핵 정국과 비교를 해보면 150만이 어떤 숫자인지 사람들이 다 체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인원이랑 제가 하는- 보기엔요. 10월 아니, 3일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태풍이 제일 문제예요. 아, 태풍이 그러네. 보고 있는데 오면도 보니까 뭐 공문을 쫙 보내가지고 뭐 지구당별로 몇백 명씩 하라는데 그게 제 뭐 관제 대모죠. 어찌 보면 이제 동원령 내린 건데 저는 만약에 날씨 안 좋으면 그냥 금요일 하시든지. 근데 하는 게 저는 낫지. 자유한국당- 비가 오고 바람 불어도 하면 오히려 사고 나지 않겠어요.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동원력보다는요 이번엔 아마 한기총? 그 정강훈 목사가 주도하는 그런 아, 어떤 네네. 그 그런 기도회 있죠, 동원력이 기도회. 굉장히 세게 나올 거로 봐서 네, 그게 이제 기도회가 사실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수계 전반에 있어가지고는 그렇게 교계가 나서는 모양새 자체가 예. 사실은 그럼 구호가 이렇게 또 혼입되거든요. 그렇죠.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저는 보수의 이번에 큰 과제는 동원력보다도 구호를 깨끗하게 뽑아낼 수 있느냐에 있다. 왜냐하면 메시지. 지금은 그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는 뭐 그 검찰 개혁은 갖다 붙인 구호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그 구호 하나를 통일시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10월 3일날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박근혜 탄핵부터 시작 다 나옵니다. 그렇죠. 이 백화점식 구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 탄핵 무효부터 이제 무효. 시작을 하겠죠. 탄핵 무효는 어디서 하고 또 어디 동성애 반대하고 있고 어디 가면 또 이제 조국 사퇴 시키려 하고 있고 이게 백화점식 구호가 나오면은 힘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내가 저거 하나 나왔는데 제가 예를 들어 바른미래당 지지자예요. 예. 와서 이렇게 막 조국 반대 흔들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배신자를 처단하다 알고 있으면은 다음번에 이거 또 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구나 지금. 아니요, 저는 그 고민은 안 하는 게 갈까요 말까요? 저는 안 가요. 그러니까 저는 왜 안 가요? 가야지. 연대. 저희는 연대 뭐 만든다고 저는 뭐 하는데 사실 뭐. 다른 기획이 있어요. 다른 네네. 기획이. 김태현 변호사님. 보수적 시각이든 진보적 시각이든 저는 막 군중 집회해가지고 거기서 구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저는 그건 사실 후진 정치라고 봐요. 저는 음. 그거는 여의도에서 정치권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네네. 저는 그런 거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음. 저는 극단적으로 그냥 집회 시위가 다 싫어요. 보수 집회건 진보 집회건. 예. 저 광화문 지나다니면요 진짜 웃겨. 한 분은 문재인 탄핵 들고 있고 한 분은 자한당해체 들고 있는데 두 분이 1m 간격에서 서 있는데 안 싸워 또. 그렇죠. 그 나름대로 이제 룰이 생긴 것 같아. 이게 그냥 우픈 현실인데 저는 그 다 보수든 진보든 그런 집회에 나와서 군중 집회에서 과격한 구호들 하고 저는 되게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근데 우리 정치권에서 그게 현실적으로 돌아간다고 보면 진보 진영에 아까 저 이준석 최고위원 얘기했던 그 통일된 구호하고 굉장히 좀 세련되게 하거든요. 예. 그건 정말 부럽긴 해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보수는 그게 안 되거든요. 저 이번 일사 불안함과 누가 지시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집단 지성이에요. 아니, SNS상에서 자연스럽게 되는 거라니까. 아니 뭐 그게 누가 뭐가 동원하던 집단지성이야? 누가 피켓을 집단 명단을 지성이야. 뽑아왔더만 보니까. 아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 자발적으로 하는 거라니까. 그게 자발적으로 1000개 2000개씩 만들어 오는 거예요. 자발적이든 동원이든 간에 어쨌든 결과가 중요한 거니까 결과물이 그거 자, 하나 부럽다. 오늘도 이렇게 정신없이 저희가 또 정리를 하도록 부러우면 하겠습니다. 지는 거야. 정치인사 8번째 시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일단은 뭐 광화문 집회도 좋고 그 서초동 앞에서의 촛불 집회도 다 좋습니다만은 지금 지난 주말에는 다행히 큰 사고가 없었죠. 일단은 무조건 안전 그리고 건강 잘 챙기시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정치적 의사표현 민주시민으로서 안전하게 하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주에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 다음 주에 또 뵙죠. 세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